금반지. 10년 근속 기념품으로 금반지를 받았다. 좀 작으나 모양이 예쁘다. 나는 예전에 반지를 2개 산 일이 있다. 하나는 백금의 진주를 물린 아름다운 반지로 약혼 선물로 산 것이요. 또 하나는 결혼식에 쓰느라고 산 금반지다. 그런데 백금 반지는 일제 말년 백금 헌납 강조 주간에 많이 내어놓으면 큰 벌을 받을까봐 진곡의 어떤 상점에 팔아버렸다. 팔러 가게 될 때까지에는 고민이 있었다. 그래서 진주 반지를 끼면 눈물이 많다는 말을 누구에게서 들은 것 같이 생각하여 보았다. 결혼 반지가 중하지 약혼 반지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중얼거리기도 하였다. 백금값이 폭등하였으므로 지금 파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익이라고 집사람을 달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판 돈으로는 야미 쌀을 사 먹자고 꾀었다. 결혼 반지를 가지고 귀금속 상점을 드나들게 된 것은 부산 피난 가서 생긴 일이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닷돈중 금반지를 두돈중 금반지로 바꾸었다. 닷돈중은 끼기에 너무 무겁지 않았던가? 내외간의 사랑은 결혼 반지의 무게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 몇 달 후 나는 또 광복동 금은상을 드나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번에는 두돈중 금반지를 두돈중 은반지로 바꾸었다. 15년이나 갖은 고생을 같이 한 조강지처의 사랑이 반지의 빛깔이나 그 물질적 가치로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이 교환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그 후 언젠가 그 반지가 반짓고리에서 굴러다니는 것을 본 일이 있다. 나에게는 3가지 기쁨이 있다. 첫째는 천하의 영재에게 학문을 이야기하는 기쁨이요. 둘째는 젊은이들과 늘 같이 즐김으로써 늙지 않는 기쁨이요. 셋째는 거짓말을 많이 아니하고도 살아나갈 수 있는 기쁨이다. 이런 행복한 생활을 해오기에는 내조의 공이 큰 바 있다. 만약에 불행히 그가 사교성이 있는 여자였더라면 나는 아마도 대관이 되었을 것이요. 화려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아는 영민한 여성이었더라면 내가 영어로 편지도 잘 쓰는 터이니 지금쯤은 큰 무역상이 되었을 것이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더구나 한 곳에서 훈장 노릇은 못하였을 것이다. 이번에 금반지를 타게 된 것이 어찌 오로지 부덕의 힘이 아니랴. 이 반지는 우리 집사람이 결혼 반지 삼아 끼고 다녀도 좋을 것이다. 이사. 무슨 생각이었는지 사지 못할 집을 복덕방에 물어보고 가회동 골목길을 도로 나왔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비원으로 옮겼다. 비 내리는 고궁에는 산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날 나는 우연히 돈 300환을 내고 값이 있다면 몇백억이 될 그 넓은 정원을 혼자 즐길 수 있었다. 흐뭇한 소유감까지 가져보려 하다가 문득 깨닫고 우연히 비 맞는 연잎들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가난을 느끼는 일이 거의 없다. 다행히 30여 년간 실직을 한 일이 없고 욕심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술, 담배에는 돈을 많이 쓰고 반찬 가게에 외상을 지지 않고 월급을 미리 당겨 쓰지도 않고 월부라든가 개라는 것을 아직 하지 않아 돈에 쪼들리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식주 셋 중에서 주택 때문에 가난을 느끼는 때가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의 말씀과 같이 달팽이도 제 집이 있고 누에도 제 집을 만들어 두는데 나에게는 내 집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남산에서 만호 장안을 내려다보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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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의 집. 그러나 우리를 위한 집은 한 채도 없구나. 이런 한탄을 한 일이 있다. 한때는 옛날 서생들의 기숙사였던 성균관 동제에 방을 빌려 살림살이를 한 일도 있다. 그리로 이사간 첫날 밤에는 꿈에 유생들이 몰려와서 나가라고 야단을 치지나 않을까 하고 퍽 걱정을 하였다. 어느 해는 1년에 6번 이사를 한 해도 있다. 해가 안이 들어서 물 길어 먹기가 어려워서 옆집이 구공탄 공장이어서 가까이 제재 공장이 생겨서 그리고 2번은 집주인이 내놔달래서 그렇게 되었다.
7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방 둘 있는 영단주택으로 이사를 올 때 그때 기쁨은 참으로 대단하였다. 아이들은 이것이 이제 우리 집이지 하고 좋아라고 뛰었다. 우리 집에는 소니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가 있었는데 제 집을 끔찍이나 사랑하였다. 레이션 상자 속에 내 헌 재킷을 깐 것이 그의 집인데 소니는 주둥이로 그 카펫을 정돈하느라고 매일 장시간을 보냈었다. 그리고 그 삐죽한 턱주가리를 마분지 담벽에다 올려놓고 우리들 사는 것을 구경하고 때로는 명상에 잠기기도 하였다. 그리고 저의 집 앞은 남이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마치 궁성을 지키는 파수병같이 나는 이게 못지않게 집을 위하였다. 7년 동안에 아이들이 자라고 책이 늘었고 왜 버리지 못하는지 모를 너저분한 물건들도 많아졌다. 집이 좁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건너집 라디오가 소란하고 골목 여인네들의 목소리가 시끄러워졌다. 그리고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내 방이 갖고 싶어졌다. 나는 이사를 해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집 매매가 없다는 요즘 우리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섰다. 나는 집값이 떨어졌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준다는 금세에 덜컥 계약을 하였다. 그리고는 집을 보러 나섰다. 교통 좋은 곳은 엄두도 못 내고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변두리마다 돌아다녀 보았다. 팔려고 내놓은 집은 많아도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만 다 못한 것들이었다. 매일 지쳐서 돌아오면 이 집같이 좋은 집은 없었다. 꽃 심을 뜰이 좀 있고 방이 4대 되는 집. 이것이 내가 원하는 집이다. 언제든지 내 돈은 집값의 반이나 3분의 1밖에 아니 된다. 나는 잠을 못 자게 되었다. 집 보러 다니느라고 몸이 피곤한데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7년 만에 새삼스럽게 가난을 느꼈다. 불안과 초조로 2주일을 보내다가 집 내놓을 기일이 다가오자 마침내 집값의 절반을 15년간에 걸쳐 은행에 부어간다는, 그리고 버스가 15분에 한 번씩 다니는 곳에 있는 주택 하나를 계약하게 되었다. 15년, 내 방. 좋은 말로 서재의 대가로 15년간 부어갈 부채와 교통을 위한 무수한 시간을 지불하게 되었다. 그저 이 집에 그냥 살고 비 오는 날이면 비원이나 찾아갈 것을 공연히 이사를 한다고 나는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 이삿짐을 상상하면 더욱 가난을 느끼게 된다. 보스턴 심포니. 재즈라도 들으려고 AFKNA에다 다이얼을 돌렸다. 10월 어떤 토요일이었다. 뜻밖에도 그때 심포니 홀로부터 보스턴 심포니 75주년 기념 연주 중계 방송을 한다고 했다. 나의 마음은 약간 설레었다. 1954년 가을부터 그 이듬해 봄까지에 걸친 연주 시즌에 나는 금요일마다 보스턴 심포니를 들으러 갔었다. 3층 꼭대기 특별석에서 듣는 60센트짜리 입장권을 사느라고 장시간 기다렸다. 그런데 이때마다 만나게 되는 하버드 대학 현대시 세미나에 나오는 학생이 있었다. 그는 교실에서 가끔 날카로운 비평을 발표하였다. 크고 맑은 눈, 끝이 약간 들린 듯한 코, 엷은 입술, 굽이치는 갈색 머리. 그의 용모는 아름다웠다. 오케스트라가 음정을 고르고 샹들리에 불들이 흐려진다. 갑자기 고요해진다. 머리하얀 컨덕터 찰스 먼치가 소나기 같은 박수 소리를 맞으며 나온다. 지휘봉이 들리자 하이든 심포니 B 플랫 메이저는 미국 동부지방 불야성들을 지나 별많은 프레리를 지나 해지는 태평양을 건너 지금 내 방 라디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그는 이 가을도 와이드나 연구실에서 책을 읽고 벌써 단풍이 들었을 야드에서 다람쥐와 장난을 하고 이 순간은 심포니홀 3층 갤러리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을 것이다. 꿈같은 이태 전 어느 날 밤 도서관 층계에서 그와 내가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고 웃었다. 그 미소는 나의 마음 고요한 호수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음향과 같이 사라졌다. 중계방송이 끊어졌다. 7,000마일 거리가 우리를 다시 딴 세상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이든 심포니 제1악장은 무지개와도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